그래서 이제 삶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의 아히만, 아까 그 김낙년 교수가 얘기했던 바로 그 예루살렘의 아히만, 이 책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강의를 했었는데 봅시다. 아히만은 결코 유대인 혐오자가 아니었다. 그는 결코 인류의 살인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의 죄는 복종에서 나왔고 복종은 덕목으로 찬양된다. 그 죄가 어디서 나왔다고? 복종에서 나왔다. 복종이 어떻게 죄가 돼? 위에서 명령했는데 나는 복종했을 뿐인데 왜 죄가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죄가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복종은 덕목으로 찬양된다. 그의 덕은 나치 지도자들에 의해 오용되었다. 그리고 그는 지배 집단의 일원이 아니었고 한 중령 계급이라고, 한 대대장급 되는 중령 계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령도 안 된 거야. 대령이면은 대령이면 연대장 정도 되는 거지. 이건 대대장 수준에 있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지배 집단의 일원이 아니었고 그는 희생자였으며 오직 지도자들만 처벌을 받아야 한다. 놀랍죠. 그는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는 다른 수많은 낮은 계급의 전범들만큼 그렇게 지나치지도 않았다. 그들은 책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며 이제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점을 설명해 달라고 소환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다 죽었거든. 그 책임자들은 스스로 자살했거나 아니면 교수형의 재판을 통해서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자살이나 교수형을 당함으로써 자기를 다 떠나버렸거든. 자기는 버린 자가 된 거지. 버려진 자가 된 거지. 동호강님,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 책도 주문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한나 아렌트 책. 그 보시면, 이거 굉장한, 이렇게 이 세계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슈퍼였군요. 네, 축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나는 괴물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만들어졌을 뿐이다. 나는 오류의 희생자이다. 라고 아히만은 말했습니다. 이는 마치 이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이루어진 이 오랜 과정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요약하고 있는 듯했다. 두려운 교훈, 즉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을. 이게 이제 이진우 교수가 번역한 게 이게 이제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 이진우 교수는 번역이 썩 좋지 않아요. 독일어는 잘하는데 이게 다 영어로 나온 거거든요. 원서가 영어입니다. 나중에 이제 독일어로 번역. 이진우 교수는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이라 이게 영어 책을 번역하는 데는 이 재주가 없는지 번역이 매끈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읽다 보면 자꾸 걸려요. 그 이유가 번역한 스킬이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종숙님, 네,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그러니까 아히만 그 자체는 성실하게 자기 승진을 위해서 그 일을 했을 뿐이야.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야. 법에서 정해줬으니까 걔네들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아히만을 사형 선고를 내린 이스라엘 대법원을 좋게 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 사회에서 아렌트를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살해 협박도 있고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독일을 탈출하기 위해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아렌트가. 그러다 다시 마음을 돌려먹죠. 독일 병사들에게 죽느니 내가 살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살기로 결심하고 이제 철저하게 그 수용소를 빠져나와서 위조된 여권을 가지고, 독일인이죠. 그 여권을 가지고 미국행을 해서 겨우 살아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18년 동안
무국적자로 국적이 없는 거죠. 독일을 탈출해서 나왔는데 누구도 이게 비자를 주는 데가 없어. 근데 비자도 그 사람들을 유대인 독일인들을 꺼내기 위해서 그 영사로 파견됐던 자기가 자진해서 파견 나갔던 그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미국 국적을 얻기까지도 상당한 한 10여 년 고생했습니다. (51년에) 예루살렘에 이건 63년에 나왔고 그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그 책이 나오면서 아마 그 미국 시민권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이제 철학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죠.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책 한나 아렌트의 평전과 이 책도 보실 수 있지만 이 서유경 교수가 번역했는데 이 번역은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 사상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서양 철학을 할 때는 반드시 신학과 철학을 동시에 같이 이해해야만 이게 어디서 나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은 그 플라톤 철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플라톤 철학은 이원론이죠. 여기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복제품이고 다 저 이상적인 이데아의 세계에서 나온 모사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카피본은 늘 부족하잖아. 뭔가 좀 덜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항상 불완전한 상태의 인간이 살아가는 거지. 근데 인간의 저 이데아가 어디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것이 바로 플라톤 철학에서 나온 아우구스티누스. 저 천국이 있고 이 지상의 도시가 있는 거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지상의 나라가 있어서 우리는 이 지상의 나라에서 사는 거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신의 나라, 신의 도성, 그 City of God, 그 신의 도성에 있는 것은 완전한 거지. 이데알한 거야. 아주 이상적인 거지. 거기는 범죄가 없고 거기는 죄가 없고 거기는 항상 진선미에 가득 차 있는 이 세계를 상정하고 있죠. 그 예전에는 진선미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거기서는 너무 거룩하고 가장 인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계가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한 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플라톤 철학을 그대로 가져다가 썼어요. 그게 기독교 사상의 이제 핵심을 이루게 된 거죠. 윤희님, 윤석열은 일본에 부역하고 이 나라의 아히마는 윤석열에 부역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외로운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연대가 끊어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정치 수업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뒤에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이인미 선생이 그 한나 아렌트가 썼던 작품들을 전부 망라해서 5가지 개념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그 한나 아렌트 연구자들이 우리 사회에도 있구나. 이거 젊은 학자인데 성공에 대해 연구 교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신학을 공부하다가 철학으로 넘어와서 한나 아렌트까지 오신 분이에요. 아주 잘 정리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정리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런 것은 제가 이제 건민내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 배우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생각할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책들은 문제은행으로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공부해서 자기 내용을 이거 책을 보고 써도 상관없어요. 자기 경험을 항상 자기 일을 써야 됩니다. 이거는 한나 아렌트를 쓰느냐 책을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한나 아렌트는 이랬다 이런 건 안 통합니다. 자기 이론을 써야 돼요. 우리 건민내에
문제은행을 잘 정리해서 놓으면 그 문제은행에 따라서 여러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는 겁니다. 시험을 보고 자기 얘기를 써야 돼요. 그래야 자기 이론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학문적 소양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내주면 제가 할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보내주면 그거를 딱 정리해서 피드백을 드리는 방식으로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하겠죠. 그러면 그곳에 따라서 여러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증표, 디지털 증표를 보내드리는 그런 방식을 취할까? 너무 고맙잖아. 한나 아렌트를 공부하다니.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삶에서 어떤 경험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기가 써줄 수만 있다면 그건 엄청난 배움의 길로 들어선 거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만 배우시만 하면 된다. 그러면 디지털 증표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길을 열으려고 합니다. 꼭 여기 회원에 여기 멤버십에 꼭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연대해서 다시는 이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정치판에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 책은 꼭 읽으시라 이렇게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번역도 좋고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은 도전해 보시도록 그렇게 권합니다. 이 책도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진우 교수가 번역했는데 번역이 힘들어요. 읽기가. 분량은 엄청 많고 읽다 보면 이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그래서 아마존에다 주문해야 돼. 이건 나쁜 번역이죠. 자기 남편한테 바칩니다. 이 책이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 우린 이런 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현재에 있으면서 미래를 생각하잖아. 우리는 그 미래를, 과거는 기억하고 미래는 기획한단 말이야. 기억과 기획 사이에 우리가 현재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제에 있듯이 정치 사상에 관한 8가지 철학 연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6개였는데 2개를 더 붙여서 6개. 본인이 살아있을 때 말년에 약 한 10여 년 정도 동안 썼던 글과 강연록 같은 것을 정리해서 8개의 챕터로 만들어낸 책입니다. 이 책은 사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기 뒤에 이 책은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 이 뒤에 서유경 교수가 경희대 교수 같은데 서유경 교수가 옴기니의 말이라고 맨 뒤에 나와요. 21세기 한나 아렌트와 호모데우스를 설명해. 제가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보고 사피엔스라는 책이 워낙 유명하고 그래서 그걸 쭉 보고 이렇구나. 빅히스토리를 다루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다루는구나 하는 걸 알고 놀랐는데 그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낸 유발 하라리가 그 다음 작품으로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호모데우스라는 게 결국은 인간이 곧 신이 된다는 거죠. 데우스가 신이란 말이니까. 그래서 데우스가 호모데우스 미래에 대해서 AI도 만들어내 인간을 넘어서는 인간들이 이제 생겨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한나 아렌트의 미래에 관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호모데우스를 읽으면서도 나도 리차드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서 마음이 개운치 않고 흔쾌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거는 아니다. 인간은 유전자가 인간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유전자를 뛰어넘는
그 최정균 교수가 카이스트의 유전자 지배 사회에서 얘기했던 유전자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인간은 유전자의 지배에 저항하면서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자기 초월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생물학적으로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데 동물들이, 그렇지만 인간만은 그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런 문명을 만들어 왔는데, 지금 다시 호모 데우스에서는 유발 하라리가 인간이 미래에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내가 그 설명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이기적 유전자처럼. 그런데 이 서유경 교수가 한나 아렌트가 21세기에 20세기에서 일어난 작품들이지만 21세기에 인간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사유했던 그 사유가 유발 하라리의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 서유경 교수가 쓴 이걸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분이 이 연구자란 말이야. 한나 아렌트의 연구자예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 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혹시 좀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과거와 미래 사이 이것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은행에서 고급 문제은행에 이것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또 책을 한 2권 더 소개하겠는데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보면 한나 아렌트가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일상생활 하는 것이 곧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경고를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히만은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아주 성실히 일해서 별로 근본이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그 중령의 계급 SS 친위대, 그러니까 나치 친위대의 장교가 돼서 거기서 일할 수 있었다는 거지. 아주 효율적으로 유대인들을 조직화해서 그 수용소로 보내고 그들을 가스실에서 죽게끔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을 조직했던 아주 유능한 장교였던 거죠. 그런데 그가 한 행위는 엄청난 일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후에는 주로 피해자들에 대한 연구가 많았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연구 많았죠. 그런데 20세기 후반 거의 그 끄트머리에 와서는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이건 21세기에 나온 거죠. 2011년에 원서가 나왔으니까 나치 병사들, 졸다텐이라는 그 독일어로는 그 솔저스인데 독일어는 졸다텐이라고, 나치의 병사들. 이게 영국 사람인데 나이젤, 그 존케 나이젤, 이 나이첼이라는 이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고, 하랄트 벨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의 영어로 다 썼어요. 나치 병사들이라는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뭐냐?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참 이 서양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면 그런 자료에 대한 집착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은 나이첼은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국제사학과 학장으로 있다고, 벨처는 유럽 그 폴렌스부르크 유럽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갈렌 대학에서도, 상갈렌 대학은 스위스에 있는 그 독일어권에 있는 대학인데 내가 이 상갈렌 대학을 가려고 했었던 바로 그 대학입니다. 그 사회심리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름만 보면 다 독일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이게 어떻게 해서 괴물이 되었나 그거야. 이게 왜 평범한 병사들이 어떻게 해서 괴물이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서 독일군 병사들의 심리와 행동을 분석한 책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 자료를 모았느냐? 영국군이
포로로 잡은 독일군 병사들이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내용을 다 비밀리에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녹취록을 자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자신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독일 병사들이 했는지를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게 녹취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걔네들끼리 막 얘기하는 것이 다 녹음이 됐어. 그래서 그게 아주 진실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녹음돼 있는 것을 찾은 거야. 그 어디서 찾았다더라? 무슨 도서관 같은데 이렇게 파묻혀 있었나? 도서관에서 파묻혀 있었던 거는 이렇게 생각이 안 나.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어떤 건 하여튼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피곤하면 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하여튼 좌우지간 그래서 그 자료를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별히 이 사람들이 괴물들도 아닌데 그냥 그 포로로 잡힌 병사들인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거야. 그 유대인들도 죽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죽였다는 거야. 자기한테 덤벼들 무슨 군인들도 아닌데. 그러니까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도덕 감정 자체가 그 병사들에겐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독일 병사들에게.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정상적인 그 군사 행동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렇게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극단적인 상황에서 잔혹한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야. 나치의 병사들. 그러니까 환경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다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게요.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 이 책, Ordinary Man. 이 책은 이게 최근에 다시 개편돼서 2023년 작년에 다시 증보판이 나왔는데 나는 이게 옛날 책이에요. 이게 옛날 아주 평범한 사람들 제목은 똑같은데 표지만 하고 증보판으로 돼서 한 100페이지가 더 늘어났어요. 나는 그 옛날 책을 그냥 보는데 뭐 내용은 똑같아요. 뒤에 조금 더 늘어난 거 말고는 크리스토퍼 브라우닝 이 사람이 가해자의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몇 가지 가해자 그러니까 함부르크 도서관에 파묻혀 있던 자료를 꺼내서 보고 그 사람들 그 병사들이 그러니까 그냥 예비 대대에 있던 500명의 그 경찰관들이 경찰 예비 대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야. 훈련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예비 대대로 있던 사람들이 이 전장에서 병사들이 부족하니까 거기 함부르크에 있던 그 예비 대대를 데리고 거길 간 거야. 폴란드에 가서 이제 학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쏴대는 거야. 작게는 몇백 명에서 몇만 명까지. 한 500명이 좀 안 되는 그 대대가 가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죠. 그 기록들이 다 함부르크 도서관 창고에 있던 것을 이 사람들이 발견해가지고 그걸 쓴 거예요. 몇 가지 이론이 있어. 왜 사람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 저렇게 괴물로 바뀌는가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과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잘 만든 책이야. 그 기록들이 지루하게 계속 나와. 그런데 결론은 뭐냐? 평범한 사람들이 아주 쉽게 그 일을 명령에 따라서 그냥 수행한다는 거야.
아이면 안 들이지. 아까 어떤 선생님이 여기다가 쓰실 때 지금 국힘당 애들은 친윤 세력들은 아힘이 아닌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야?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당연 교수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무사유, 생각하지 않은 것이 죄다. 무사유가 죄다. 내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죄다. 지금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환경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괴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교육을 바꿔야 된다는 거야. 생각하는 사람. 독일 교육이 이래서 바뀐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이 되도록.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어떤 환경에서라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학문적 소양을 기르는 거야. 그래서 인과관계를 찾게 하고, 그래서 이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것이 의미가 뭔지를 알게 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태어나게 만들고, 그것이 사람이라. 사람은 언제라도 아주 잔혹한 상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악의 평범성이야.